아스란이 이끄는 크루제 부대는 신형 건담을 탈취엔 성공하지만 정작 핵심인 스트라이크는 빼앗겨버렸습니다. 완벽한 전력을 갖추는데도 실패했으며 목격자를 없애는 것도 실패해버렸죠. 이후 아스란의 임무는 스트라이크의 노획 그리고 파괴로 바뀝니다. 이지스 건담에 이어 아스란테라의 건담 2편 지금 시작합니다. 아스란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 때문에 결국 친구인 키라와 싸우게 됩니다. 이는 아스란에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아스란은 성실하면서 정이 많습니다. 성실함으로 몇 번이나 아크한젤을 공격했지만 정이 많은 성격 때문에 키라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으로선 매력적인 성격이지만 군인으로선 문제가 있는 성격이에요. 지상 강화 후에는 정식으로 자라대의 대장으로 임명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승진해버렸으니 이자크, 디아카와의 사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나중엔 디아카도 아스란을 이해하면서 중반엔 디아카와 니콜과 함께 연계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자크가 계속 돌출 행동을 한 데다 이후 니콜은 티입한 기준 스트라이크의 공격으로 인해 리마스터판 기준으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디아카는 아크엔젤의 포로로 잡히면서 그가 지휘관으로 활약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의 작전도 중 아스란은 불의의 습격을 받고 이지스와 함께 행방불명되지요. 여기서 그는 수수께끼의 소녀 카가리와 만나고 서로 보낸 생각을 토로하며 우정을 샀습니다. 다만 이땐 서로의 성은 밝히지 않고 이름만 밝혔는데 이에 따라 훗날 오해가 벌어지죠. 아스란과 키라는 서로 싸워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라는 아스란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아스란은 본인의 입장 그리고 지위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로서 지휘관으로서 키라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런 망설임이 사태를 골게 하면서 유일한 이해자였던 니콜이 사망합니다. 동생처럼 귀여워하던 니콜의 죽음에 분노한 아스란은 키라를 죽일 각오로 싸웁니다. 망설이는 키라를 아스란은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지만 이때 키라를 지원하기에 온 톨 퀘니가 사망하면서 사태는 더욱 꼬여버리죠. 하지만 자신이 격추한 파일럿과 키라의 관계도 키라가 시드를 발동시켰다는 것도 몰랐던 아스란은 갑자기 격렬해진 스트라이크의 움직임을 보고 키라도 결심이 섰다고 판단하여 그때까지의 망설임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시드를 발동시킨 두 사람의 싸움은 아스란이 이지스를 자폭시키면서 둘이 동기어진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이후 키라는 로우가 구해주고 근처에 튕겨나간 아스란은 키라를 찾던 카가리가 발견합니다. 이에 카가리는 증오와 분노를 표출했고 자신이 키라를 죽였음을 실감한 아스란은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과정에서 카가린 아스란이 누구보다 키라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증오의 연쇄를 낳은 전쟁을 아스란도 증오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ちょっと待て、ハウメ屋の守り石だ。お前危なっかしい。守ってもらえ。キラを殺したのにか。もう誰にも死んでほしくない。 그리고 아스란은 이 말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하죠. 이후 그는 스트라이크를 격파한 공적으로 네뷸라 훈장을 수여받으며 특무부대 페이스로 승격됨과 동시에 최신 얘기인 저스티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탈취된 프리덤의 격파, 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재걸명 받지요. 이는 프리덤을 넘겨준 스파인 야콘자 라카스를 제거하라는 뜻.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그는 드디어 이자카와 화해하지만 오히려 아스란의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대체 난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지? 그 답은 키라가 보여줍니다. 그는 프리덤을 타고 지구연합도 자프트도 아닌 세력이 되어 전쟁 조식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구로 향한 아스란은 위기에 빠진 키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후 진정으로 꿈꾸는 목표인 전쟁 종식을 위해서 둘은 협력하기로 하죠. 니콜이 죽고 그 다음엔 톨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이런 식으로 증오를 계속 이어나가죠. 이런 증오를 끊기 위해선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아스란에겐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죠. 아스란은 증오를 끊고 같이 싸울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저스티스 건담 이하 저스티스는 자프트가 프리덤과 같이 개발한 차세대 고성능 모빌 슈입니다. 프리덤이 격투와 사격을 다할 수 있는 전천후 기체라면 저스티스는 격투 병정이 돋보이는 근접 전투형 기체죠. 기본 병장은 프리덤과 완전히 같지만 바셀 빔 부메랑이란 특유의 근거리 병장, 지원 병장인 파툼 더블제로란 특별한 병장이 있지요. 드래곤호의 리프터를 떠올리게 하는 이 병장은 본체와 연계하여 시간차 공격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올라타서 싸울 수도 있지요. 원래는 파툼 외에도 여러 종류의 병장을 교체하며 싸우는 기체였지만 극중에선 다른 병장은 등장하지 않으며 후속기인 인피니트 저스티스에도 파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파툼이 아스란의 스타일에 제일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란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브는 분투에도 불구하고 함락될 위기에 처하고 우즈미 등 오즈의 상층부는 일행을 우주로 탈출시키죠. 아스란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내추럴에 대한 증오에 찬 패트릭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협상을 위해서 저스티스를 아크엔젤에 두고 온 것으로 인해 아스란은 구속되는 처지가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패트릭과 대립각을 세우던 클라인파가 구출해주긴 했지만 삼척 동맹의 핵심으로서 정신적 지주인 아버지와 싸우는 꼴이 되지요. 게다가 상관이었던 크루제는 한술 더 떠 플랜트 절멸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스란은 결국 자신의 길을 정하지요. 그들과 맞서 싸워 전쟁을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그는 자푸트의 붉은 군복을 입고 자푸트의 군인으로서 전장에 뛰어들게 되지요. 이후 그는 플랜트를 노리는 핵을 키라와 함께 맡거나 최종전인 야킨두의 공모전에서 패트릭이 지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병기인 제네시스를 파괴하는 등의 대활약을 하지만 아군까지 학살하는 만행을 보다 못한 부하가 패트릭을 암살해버린 바람에 결국 아버지와 화해하는 데는 실패하죠. ジェネシー我らの世界を奪っ報い 패트릭은 결국 증오의 연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아스란은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이후에도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스란에겐 슬퍼할 시간도 없었죠. 야킨이 자폭함과 동시에 제네시스가 발사된다는 걸 안 아스란은 제네시스 안에 뛰어들어가서 저스티스를 자폭시켜서 지구를 구하는데 성공하죠. 이때 아스란은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지만 카가리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생각을 바꿔 스트라이크 루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もう誰にも死んでほしくない。 저스티스의 마지막 활약은 제타건담의 배식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기체지만 인기는 애매합니다. 후속작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한 프리덤과는 달리 조기 퇴장했으니까요. 다만 마스터 그레이드가 2017년에 나왔을 때 팔린 양을 보면 모형화는 둔한 편이지만 팬층이 탄탄해서 제품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즉 인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나오면 팔린다는 거죠. 아스란은 전쟁을 막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젠 다 알고 있죠.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원래대로라면 라크스와 함께 전범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아스란. 하지만 쿠데타로 인해 플랜트 최고 평의회의 의원으로 들어간 아이린은 아스란을 사면한 후에 오브에 망면시킵니다. 이유는 자비를 베풀거나 공적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버리면 자라파 잔당들이 집결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사면시켜버리면 그가 자라파의 수장이 되어 클라인파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이는 아스란을 효율적으로 죽이는 조치였던 겁니다. 물론 나쁜 일만 있던 건 아니죠. 친하긴 하지만 연애 감정은 애매한 라크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길을 보여준 카가리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이후 그는 카가리의 방패가 되어 살기로 결심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욱 깊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